안녕하세요. 눈성형 중점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입니다. 남자 환자분들이 이제 점점 성형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과교정, 저교정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너무 과하게 되거나 말 그대로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이제 가끔씩 관찰이 됩니다. 이제 그래서 눈매 교정을 할 때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부족해 갖고 좀 뭔가 아쉽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이제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대처 방안, 그 해결책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몇 가지 좀 케이스를 한번 좀 보면서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전형적인 남자 환자분 눈매 교정을 원하시는 환자분인데 이런 경우 이제 검은자가 좀 많이 안 보이죠. 좀 짝눈도 있어갖고 오른쪽이 좀 더 작고 약간 눈꼬리 각도도 다른데 이제 안면비대칭이 좀 있죠. 눈뜨는 힘도 좀 다르지만 눈썹 위치도 다른 걸로 봐서 꽤 크기도 약간 다르고 이런 경우 이제 눈매 교정을 너무 이런 경우 좀 과하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좀 놀란 눈, 좀 동그란 느낌의 이제 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부자연스러운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눈매 교정은 약간만 해주고 지금 보면 눈뜨림도 살짝 약하지만 약간 좀 피부도 좀 덮여 내려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쌍꺼풀만 살짝 만들어줘도 어느 정도 좀 검은 자의 노출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눈매 교정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고 쌍꺼풀을 속상으로 살짝 잡아주면서 이제 그때 이제 검은 자의 노출 정도를 판단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눈매 교정 양을 결정하면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또렷한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. 눈도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짝눈도 좀 어느 정도 교정이 됐죠. 그러면서 과하지 않으면서 인상이 훨씬 더 시원하고 좀 또렷한 느낌이 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줬던 케이스입니다. 이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검은자가 좀 덜 보이고 이 환자분도 약간 짝눈이 있죠. 좀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뼈가 크고 왼쪽이 좀 뼈가 작죠. 이분 같은 경우는 눈뜨는 힘도 좀 약간 약하고 이제 피부 자체가 약간 좀 내려와 있는 경우. 이 경우도 아까 환자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쌍꺼풀은 속상으로 최대한 좀 작게 만들어주면서 눈매 교정 많이 할 필요 없어요. 이런 경우는 오른쪽은 살짝만 해줘도 되고 왼쪽은 좀 짝눈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맞춰갖고 조금 더 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놀란처럼 되니까 이 경우도 한 80% 정도 그 정도 이제 기준에 맞춰서 눈매 교정을 아주 살짝만 해주면서 쌍꺼풀을 속상으로 만들어주면 충분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한 그런 인상을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일단 이제 남자분들이 성형외과에 올 때 목적은 보통은 이제 여자처럼 쌍꺼풀을 크게 하고 화려한 눈을 만든다기보다 좀 작고 답답한 눈을 좀 자연스럽지만 좀 또렷하고 시원한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때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눈매 교정. 이제 흔히들 눈 뜨는 힘을 좀 좋게 만들어서 검은 자의 노출 정도를 늘려주는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이제 눈매 교정을 할 때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. 부족해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과하게 해도 흔히들 얘기하면 이제 놀란 눈, 토끼 눈처럼 돼서 부릅떠 보이고 이제 강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해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좀 적게 해서 눈은 좀 커진 것 같은데 뭔가 여전히 좀 졸려 보이고 답답한 그런 눈매를 줘도 아쉽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검은 자가 여자들 같은 경우 90% 이상 보이게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가 너무 이제 검은 자 동공의 노출 정도가 너무 많으면 좀 부담스럽고 강한 인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75%에서 한 80% 그 정도가 좀 보통 자연스럽고 좀 큰 눈을 원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지만 90% 이상 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이제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과교정이나 이제 저교정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분석해 보자면은 환자에 의한 팩터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또 의사 수술할 때 팩터가 있을 텐데 우선 일단은 보자면은 이제 과교정을 할 때 양쪽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한쪽만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. 근데 짝눈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 눈이 양쪽이 똑같진 않아요. 눈뿐만 아니라 이제 안면비대칭 때문에 오른쪽하고 왼쪽 얼굴에 이제 골격의 크기라든지 돌출 정도, 눈 뜨는 근육의 힘 모든 게 이제 양쪽이 똑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양쪽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술할 때 최대한 그거를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거는 좀 교정을 해서 양쪽을 좀 균형을 맞춰주게 되는데
이제 문제는 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뼈의 크기라든지 돌출 정도 뭐 그런 거는 사실 수술한다고 갑자기 뭐 작았던 뼈가 커지거나 뭐 들어갔던 눈이 나온다든지 나왔던 눈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안 되겠죠. 그런 경우는 이제 암만 양쪽에 눈 뜨는 힘에 이제 균형을 맞춰 놓는다고 하더라도 떴을 때 뭔가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. 이제 뭐 검은 자의 크기는 좀 비슷하지만 약간 돌출된 눈 쪽이 조금 더 부릅떠 보인다든지 더 커 보인다든지 그런 이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데, 그런 경우는 실제로 뭐 수술로 인해서 과교정이 생겼다기보다는 오른쪽하고 왼쪽 얼굴에 이제 비대칭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른 경우도 있고, 또 두 번째는 이제 수술할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. 예를 들어서 수술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수면 마취 양은 좀 최소한으로 하고 국소 마취 위주로 해서 이제 환자가 의식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술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일부 병원이나 선생님들 중에는 아니 뭐 수면 마취로도 충분히 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좀 마취를 좀 깊게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눈을 좀 잘 못 뜨게 돼요. 정신이 없거나 좀 노곤한 상태에서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수면 마취가 완전히 깨서 정상인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과교정돼 보여서 놀란 눈처럼 좀 오히려 부릅떠 보이는처럼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수면 마취를 좀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수면 마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 어느 정도 눈을 떠야지 완전히 깨었을 때 정상처럼 보일 수 있는지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이제 그런 과오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. 또 다른 팩터로는 또 이제 수술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인들, 뭐 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쪽 재수술 같은 경우 양쪽의 흉조직 차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술할 때 정확하게 평가가 좀 어려운 경우들 생길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혈이 있거나 뭐 눈이 좀 붓기 때문에 잘 안 떠져요.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좀 눈매 교정을 좀 과하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자리 잡았을 때 오히려 좀 과교정된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는 좀 그걸 감안해서 좀 눈매 교정량을 좀 조절해야지 이제 나중에 뭐 그런 과교정이나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. 또 이제 반대로 저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눈매 교정을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워서 좀 여전히 좀 졸려 보이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도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죠. 이제 환자의 뭐 해부학적 구조상 이제 눈매 교정을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눈이 뭐 잘 안 감길 수도 있다든지, 특히 이제 뭐 재수술의 경우 그런 경우 피부가 부족한데 눈매 교정을 오히려 좀 과하게 하면은 눈이 잘 안 감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는 무조건 눈매 교정을 좀 많이 해서는 또 안 되겠죠. 약간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을 해줘야지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으니까,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저교정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뭐 수술할 때 뭔가 좀 약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눈매 교정 양이 말 그대로 덜 돼 있었고 눈이 여전히 좀 졸려 보인다든지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런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이제 해결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저교정, 과교정 어느 게 더 안 좋으냐? 뭐 옛말에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죠. 성형 수술에도 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면은 조금 더 해볼 수는 있어요. 이제 눈매 교정 양이 좀 부족하면은 조금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쌍꺼풀 라인을 약간 높인다든지 하면 조금 더 크게 하는 거는 비교적 뭐 어렵지 않고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오히려 반대로 너무 크게 된 거, 쌍꺼풀도 마찬가지죠. 쌍꺼풀도 높은 쌍꺼풀을 낮추는 건 어려워요. 눈매 교정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된 거를 다시 좀 낮추는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통 눈매 교정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, 보통은 이제 눈 뜨는 근육의 길이를 좀 단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, 그런 경우 단축시키는 건 좀 쉽겠죠. 뭐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실을 이용해서 묶어준다든지 하면 이제 단축이 되는데, 반대로 연장시키는 거, 늘리는 거,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눈매 교정 할 때 눈 뜨는 근육을 많이 잘라내버리면 어디서 갖고 올 수가 없어요.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실을 이용해서 단축시킨 거라면은 좀 실을 풀어주면 약간 늘어나게 하겠지만, 그 경우도 이제 유착이 좀 형성되면 잘 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차라리 약간 좀 부족하면 나중에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만 너무 또 과하게 되면은 좀 그게 좀 해결하기가 뭐 쉽지가 않은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, 제 생각에는 눈매 교정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고, 적당한 정도거나 뭐 적당한 정도보다 살짝 모자르는 정도가 차라리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든지 나중에 뭐 재수술을 고려한다든지 할 때는 차라리 더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과교정이나 저교정, 뭐 저교정은 사실 초창기 때는 흔히들 뭐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뭐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, 요즘은 사실은
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했을 때 환자의 검은자의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 보일지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상담할 때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그 판단에 맡겨서 수술하면 거의 뭐 원하는 딱 느낌의 이제 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 환자분에서 특히 타병원에서 재수술로 저한테 오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그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적당한 수술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충분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